과학기술 첫 번째 기계학습은 근데 이거를 뭐냐면 기계를 학습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기계학습 이러니까 좀 뭔가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 말을 기계의 학습 또는 기계를 학습하는 것은 그러면 기계를 교육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학습하니까 내가 자기가 공부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럼 기계가 공부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즉 인간이 무엇하듯이 학습하듯이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하듯이 이렇게 하면 좀 쉬워. 인간을 교육하듯이 컴퓨터도 데이터를 주고 교육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훨씬 쉽죠. 그치? 그러니까 괜히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범주로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공부해서 어떤 데이터를 공부했어?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서 그런 규칙을 찾았어. 그래서 병을 진단하는 것이 기계학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의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래. 그러니까 훈련된 데이터를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집합을 표현하는 모델. 즉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서 모델로 표현한대. 그러니까 그냥 인공지능이라 그랬으니까 이 모델링이 기계학습과 모델링이 뭐냐면은 그냥 AI라고 좀 생각을 해도 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내가 어떠한 입력 데이터를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면 합리적인 대답을 만들기를 기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의 집합을 잘 표현하는 훈련 데이터의 집합을 잘 표현하는 매개 변수의 값을 구한대.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모델링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의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달라. 즉 이렇게 달라지면 학습된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입력받은 데이터가 만약에 다르면 즉 일반화 능력이 어떻게 됐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그 전에 학습하는 동안에 사용됐던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모델링에서 오늘 날씨를 말해줘 그랬을 때 오늘 날씨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은 오늘 날씨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그런데 걔한테 만약에 오늘의 점심 식사 추천해줘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춥습니다. 이렇게 또 헛소리 할 수 있잖아. 아니 오늘의 점심 식사 메뉴를 정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델의 아까 매개 변수라 그랬잖아. 파라미터 수가 뭐라고? 매개 변수에 대비해서 결국은 얘가 갖고 있는 무엇이 많을수록 어때?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대답을 잘하는 학습 능력이 일반화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하게 학습이 되면 모델이 어떻게 됐다 했어? 과소적합화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충분한 데이터를 못 받았고 그랬던 과소 정합된 모델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끊어줘야겠지. 만약에 근데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게 되면 그러면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실패는 감소하겠지?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고려하게 되어서 너무 많이 학습하게 되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이 아닌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 너무 쓸데없이 자세한 얘기를 하거나 정말로 너무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상관없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일부를 떼어내서 학습엔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한대. 그러니까 과적화되었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다? 정칙화나 검증을 통해서 과적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기계학습에서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이네. 그럼 기계학습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일반적으로. 자, 첫 번째 지도학습, 두 번째 비지도학습, 세 번째 강화학습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통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입력과 그에 해당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우는데 이렇게 얻어진 함수를 뭐라 그래? 모델이라고 해. 그럼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게 된대. 자, 지도학습을 수행할 때는 자, 이거 두 번째 지도학습 이거 분류해서 잘 적어놓으면 되겠지? 지도학습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는 그럼 지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지도학습을 할 때는 패턴 분류가 있대. 그럼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이다. 즉 패턴 범주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자, 사진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 그것을 만드는 기계학습을 만들어. 자, 분류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놨지.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 자,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니?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무엇이 만들어졌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지.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자, 지도학습 알고리즘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자, KNN 분류 알고리즘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래. 그러면 KNN 분류 알고리즘을 얘기를 했을 때 얘는 가장 가까운 데이터 K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인데 자, 예를 들어 자, A에 위치해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지 자, A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몇 개를 이용한대? 3개를 일단 이용한대.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해. 그런데 삼각형 2개와 사각형 하나가 됐지. 그럼 이런 경우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어떻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요럴 경우에는 얘는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의 고양이고 네모가 강아지면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KNN의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빠르고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에 뭐를 계산해야 돼? 그렇지.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 거리를 넓혀버리고 점선으로 되게 되면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뭘로 표현할 수도 있어? 강아지가 조금 더 많아서 3개가 돼서 강아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거리를 갖다가 정하는 게 중요하겠지.
KNN 분류 알고리즘을 하려면은. 자, 비지도 학습은, 자, 두 번째 비지도 학습이네. 입력에 해당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자, 입력에 딱 들어가면 바로 출력하는 게 지도였어. 넣으면 그것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게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것이. 그럼 비지도 학습은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딱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 그러면 비지도 학습에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자, 숨겨진 규칙성을 찾는 거야. 비지도 학습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숨겨진 규칙성.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 할 때는 군집화가 있어요. 군집화가 있다는 거지. 자, 군집화는 뭐냐면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뭐를 묶는 거?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 그러면 이 군집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유사성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 간에 뭐를 볼 수 있어? 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자,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구성을 찾는 것. 즉, 군집화 알고리즘 하나인, 자,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 얘는 주어진 데이터를 뭘로 잡는 거래?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이래. 임의로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선택해서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까운 중심에 있는 군집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지. 즉, 그러니까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그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까워. 그러면 그 무리할 땐, 그 군집에 할당된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다시 할당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군집의 소속의 변화가 없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는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단점이 있다. 무리를 잡아놓고 거기 안에서 또 군집이 있으면 또 잡고 따잡고 더 잡고 해서 더 이상 나누지 없을 때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지. 중심을 딱 잡아놓은 게 아니라 중심이 막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강화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 행동 패턴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강화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잘 정리해야 돼, 과학은.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행동에 대한 변화, 그거를 보상으로 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적 보상을 많이 만드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능형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궤적, 행동의 순서를 말은 뭐라 한다? 궤적을 배워야 된대. 강화학습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건데,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다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뭐랬어? 기하급수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지. 그러니까 감안해야 될 궤적의 수가 굉장히 많아. 궤적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방법과 궤적 학습의 기대값이 최대값을 사용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언제 하겠어? 보상의 기대값이 최대가 될 때. 굉장히 많은 걸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치? 지도학습은 어떨 때 사용하겠어? 입력에 딱 맞는 출력이 나올 때 사용하는 거지. 개냐 고양이냐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비지도학습은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대답이 딱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게 없어. 그런 데서 그냥 올바른 대답을 좀 거기에 유사한 대답을 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진짜 지능형 알고리즘 대화를 하는 것 같잖아. 너의 오늘 기분은 어때? 이거는 대답이 없잖아. 그러면 얘가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때? 이랬을 때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그럴 때 뭐야? 비지도 학습인 거지. 됐어요? 네.